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친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주장에 근거하는 격언입니다. 또한 성경의 잠언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식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미국의 법 상식 중에서 트러스트라는 제도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낙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노후에 알아야 할 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바 있어서요. 기대가 정말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지연의 100세 시대를 통해서 여러 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트러스트인데요. 네.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그 트러스트를 한국말로는 신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트러스트 어떤 정의를 어떻게 내려보면 될까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100세 시대죠. 네.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 활동 기간이 길어집니다. 또 경제 활동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한다거나 또 스스로 관리하거나 또 그런 기간 또한 역시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길어지는 만큼 우리가 법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게 되죠. 트러스트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트러스티라는 것은 네.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제3자인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걸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트러스트가 그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신탁이다. 그렇죠. 트러스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트러스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에서 living trust, 즉 내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거나 또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직접 이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수 없을 때 제3자에게 그 관리나 처분을 위임하는 리빙 트러스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이 한인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은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리빙 트러스트는 다른 트러스트하고 달리 신탁자 자신이 스스로 수탁자가 돼서, 즉 트러스티가 돼서 관리할 수 있는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자가 수탁자가 될 수 예, 있다고요? 동시에 제1 수탁자가 돼서 관리를 하시다가 사망 후 아니면 그 이후에 언제라도 제2 수탁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신탁을 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기 재산을 편리하게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제3자에게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이드 때문에 네. 트러스트를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분 뵌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떤 제도인가요? look back period라 해가지고요. 그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간 동안의 수입과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메디케이드 그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5년 내에 자신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할 것 없이 처분을 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자격에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5년 전에 미리 자기 재산을 위탁을 해서 수탁자에게 트러스트를 작성해서 이전해 놓는다 그러면 그 5년 룩백 피리어드를 피할 수 있고 자격 심사에서 합격할 수가 있겠죠. 현재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이 2,000불 이상
뭐 통장에 잔고가 있다거나 하면은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트러스트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5년 전에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5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처리하고 자기 수중에 재산이 없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메디케이드 퀄리파이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20만 불 자산이 있다. 네. 그러면 그것을 트러스트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5년 전에 활용을 하면 5년 후에는 나는 자산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미리 우리 시니어 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언장 같은 게 있겠죠. 그건 사후에 내 재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어 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응급한 상황, 또 코마에 빠졌다거나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없을 때 만들어 놓은 위임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위임장이고요. 하나는 의료 처분 위임장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놓지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후에, 사망 후에 유언장을 집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시간과 경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생전에 자신이 관리하던 재산을 처분을 해서 사망 후에도 유언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미리 나눠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트러스트는 한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나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트러스트의 특성상 네. 보통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은 자녀들 중에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너무 어리거나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이 없겠죠.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제3자에게 위탁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특별한 사유로 내가 더 이상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노후를 그저 즐기겠다 하신다면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트러스티에게 넘겨놓는다면 나중에 그런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네, 먼저 신탁자, 자신이 되겠죠. 재산을 가지신 분이 있고, 수탁자, 트러스티, 그 재산을 처분이나 관리를 위임받으신 분죠. 어떻게 보면 재산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재산이나 처분이나 상속을 받거나 또 그 재산을 쓸 수 있는 수혜자가 필요하겠죠. 이 세 사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혜자 중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 조항을 넣어서 재산을 어떻게 그들에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확하게 지정을 해놔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재산을 자기가 물려줄 재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동산, 또 뭐 CD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목록을 만들어 주셔서 그 트러스티에게 어떻게 처분하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한번 트러스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재산을 내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를 많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트러스트에도 한번 결정을 트러스트에게 자기의 재산을 넘겨놓으면 수탁을 할 경우에는 절대 취소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방법 하나는 또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아,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취소 있어요? 가능한 트러스트가 예.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자신이 생전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져서 자신이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 있다 한다면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일수탁자가 되어서 사용하다가 그게 그 트러스트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만일에 그게 irrevocable trust, 즉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일단 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영 사용할 수가 없게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특별한 법정에 허가가 있지 않으면 판결이 있지 않으면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가 됩니다. 또 다른 주의해야 될 점들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러스트 내 재산을 수탁자에게 넘겨줄 때 트러스트에다가 재산의 목록을 정리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트러스트를 작성해놓고 난 다음에 트러스트로 이전해놓은 재산을 법적으로 모든 사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디드를 바꿔서 트러스티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등기를 바꿔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기죠. 네. 등기를 바꿔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CD,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도 트러스트의 이름이 명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트러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런 부동산이나 동산의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의 변경하려고 그러면 돈도 들고 그렇죠. 시기적으로 네. 또 내가 지금 아직 건강한데 무슨 일이 있으려니 네.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탁자가 불의의 사고로 예를 들어 사망했다고 봅시다.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트러스트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재산들은 그때는 유언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유언장을 작성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상관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재산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트러스트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나요? 네, 물론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접 작성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 법적인 검토 없이 작성해 놓으신다 그러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통해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성할 수는 있지만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차후에 네. 사후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되나요? 변호사가 제일 좋겠죠. 이런 트러스트나 유언이나 이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러한 법률 분야를 취급하시는 변호사한테서 가서 문의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생각보다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경비가 상당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상당히 네. 재산의 유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얼마나 다양한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된다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잖아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어느 정도? 네. 복잡하지 않다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아마 1,000불 미만으로 아마 그 변호사 비용을 아마 요구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라면 그보다 더 쌀 수도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본인이 트러스티가 됐을 때 네. 내 재산을 어느 정도 내가 다시 꺼내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수탁자가 돼 있다 할지라도 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트러스트에 명시된 그 방법대로 시기와 방법과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쓰나요? 내 마음대로 내 네. 재산을 쓸 수 있다면 트러스티에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겠죠. 없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트러스티가 되더라도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노인분은 그 장기 요양을 받으시는데, 네. 그러니까 간병사가 집으로 와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네. 그분은 트러스트에서 돈이 빠져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러스트에 지정을 해서 있는 재산 또 동산 이런 것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떻게 쓰라는 어떤 그 용도에 맞춰 쓸 수 있는 시간과 조건과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을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러스트에 맡긴 돈이라 할지라도 트러스트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트러스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좀 나오셔서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예방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하게 되죠. 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지만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시죠. 근데 공부를 하는 게 꼭 책을 보고 무슨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식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미리미리 접해 두시고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약 6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미국 배우 중에 그 조지 클루니 아시죠?
조지 클루니. 네, 조지 네, 조지 클루니가 클루니 미국 여성들의 로망입니다. 네, 조지 클루니가 변호사로서 네. 또 트러스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주연을 맡은 영화가 있습니다. 더 디센던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네. 그 영화에서 조지 클루니가 큰 재산을 트러스티가 돼서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 또 자신의 부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가족 간의 어떤 분쟁도 있고요, 네. 화해도 있고, 또 사람 간의 그 부부 간 자녀와의 어떤 만남, 이별, 화해 이런 것들을 아주 잔잔하게 그려놓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트러스티가 뭐를 하는 것인지, 과연 트러스티가 뭔지 약간은 도움이 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우리 인간이, 우리 가족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부드럽고 잔잔하고 애잔한 영화라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낙준 변호사님 나오셔서 기본적인 법상식뿐 아니라 좋은 영화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조지 클루니가 출연한 더 디센던트 한번 꼭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망 후에 효력을 갖는 유언장과 달리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사망 후에도 자신의 의도대로 제3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위탁하는 제도인 트러스트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위해서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이었습니다.